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십이 사람에게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메간 로빈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가십을 통해 인간은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문화적 학습의 근거로서 인간의 뇌의 전두엽 피질의 활동을 촉진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십은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다는, 이번 주도 어질어질하게 들어가 보시죠. 고고! 와,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야겠죠. 이정재가 디즈니 플러스의 스타워즈 신작 드라마 어콜라이트의 주연 배우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스타워즈 작품에서 아시아 배우가 주역으로 연기를 펼친 건 처음이라며 기사를 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로그원에 출연한 견자단을 떠올리시겠지만 조연이었죠. 이정재와 공동 주연은 아만드라 스타인버그, 최근엔 조디 터너 스미스도 캐스팅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정재의 캐릭터는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스타워즈 스카이워커 사가가 펼쳐지던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협에 약 100년 전쯤 시작되는 구공화국 시대의 이야기로 다크사이드의 힘이 대두되던 은하계를 무대로 하며, 여기서 이정재가 제목처럼 시스로부터 포스를 배우는 견습생 혹은 시스 군주가 될지 제다이가 될지 뭐가 되던 계절겠죠. 내가 제다이가 될 상인가. 여러분, 배우 제게 프론 아시죠? 요 리즈 때 짤을 보면 기가 막히게 잘생겼는데요. 작년 4월에 공개된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다른 느낌. 그래서인지 성형설이 한동안 돌고 있었죠. 의혹 이후 잭은 딱히 코멘트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기나긴 침묵을 깨고 얼마 전 직접 성형설에 대해 언급을 했네요. 맨즈헬스 인터뷰에서였습니다. 제 얼굴이 변한 이유는 양말을 신고 집안에서 뛰다가 넘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돌로 된 분수에 턱을 부딪혀서 턱뼈가 부러졌고 바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보니 턱뼈가 얼굴 아래쪽에서 덜렁거리고 있었죠. 그래서 교근 교정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좀 과했는지 턱 근육이 정말 많이 커졌어요. 아무튼 지금은 원래대로 돌아왔지만요. 잭이 성형설을 처음 알게 된 건 어머니가 알려줬기 때문이라는데요. 중요한 건 그 사건을 겪고도 이 얼굴을 유지했다는 거. 조지 클루니와 줄리아 로버츠의 신작 로코 티켓 투 파라다이스에서 두 배우가 키스신을 찍었는데요. 글쎄 80번을 시도해서 간신히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거 둘 중 하나가 범인인데,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죠. 그래서 능숙하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힘겨웠다며 조지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소상껏 설명했다고 합니다. 티켓 투 파라다이스는 저도 무척 기대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부부 생활은 5년 만에 쪽내고 딸 때문에 20년간 그냥 저냥 인연을 이어온 묘한 관계의 커플의 이야기로,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노팅힐, 러브 액츄얼리, 브리짓 존스의 일기를 뽑은 워킹 타이틀의 작품 되겠습니다. 얼마 전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 영화 앨리스 달링으로 레드카펫에 선 배우 안나 캔드릭. 이 영화에서 안나는 남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주인공 앨리스를 연기한다는데요. 이번 영화제에서 안나 본인 역시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나보다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했었는데 관계가 끝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는 안나는 이 일을 극복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다고도 밝혔는데요. 와, 안나 캔드릭 같은 여친을 괴롭히는 놈은 정말 미친 새. 오, 빵형과 졸리의 과거에 대한 재밌는 썰이 떴습니다. 두 사람은 2005년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에서 만나서 사귀게 됐는데요. 당시 단 둘이 아프리카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보도가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 특종을 뿌린 게 애초에 졸리 본인이라고 합니다. 롤링스톤즈에 창간을 했었고 한때는 US 위클리의 오너였던 얀 웨너가 회고록 롤링스톤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 안에 글쎄 유명 셀럽들의 다양한 비화가 담겨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에피소드라죠. 당시 US 위클리와 제휴하고 있던 한 사진가가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 소재한 한 리조트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얀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무렵 두 사람이 리조트로 밀월 여행을 떠날 만큼 친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빵형은 제니퍼 애니스톤과 여전히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확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가가 말하길 안젤리나가 리조트 위치 및 산책을 나가는 시간과 촬영 스팟까지 제안을 해줬고 그렇게 사진도 증거도 특종도 손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안젤리나는 브래드 피트와 사귄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째 지금은 모든 걸 걸고 재판을 뜨는 중이네요. 영화 마법에 걸린 사랑 2에 출연한 패트릭 댐시가 디즈니의 연례 행사인 D23에 등장해 이런 헤어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그레이 아나토미에서도 그렇고 다른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 패트릭은 흑발이 트레이드마크인데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진 건 아니고요. 마이클만 감독의 신작 영화 페라리를 위해 이렇게 백금발로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촬영하고 있는 2개월간은 이 머리를 유지해야 한다네요. 그러고 보니까 DC 물맨 제이슨 모모아도 헤어스타일을 바꿨죠. 한번 보시죠. Shaving off the hair. 네, 옆머리를 확 밀어버렸죠.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아쿠아맨이 사는 바다를 극심하게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말이죠. 바다 하니까 생각나는 존재가 또 하나 있죠. 얼마 전 인어공주 실사판의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거센 반향이 있었죠. 호와 브로의 대격돌이 영화 개봉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예고편이 며칠 만에 전 세계 통틀어 1억 400만 조회수를 넘겼다고 합니다. 미녀와 야수 실사판의 9,400만 회 및 알라딘 실사판의 7,400만 회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인데요. 이런 예고편 조회수는 전 세계 각국 채널 및 트위터, 스냅챗, 틱톡, 인스타도 동시에 집계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관심만큼은 확실히 얻었네요. 이렇게 되니까 주연 할리 베일리도 입장을 밝혔죠. 꿈꾸는 것 같은 기분이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며 소감을 트위터로 밝혔는데요. 에리얼 캐스팅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은 세간의 부정적인 의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지의 제왕도 캐스팅 논란이 있긴 마찬가지였죠. 전 세계에서 2,50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역사상 최고 기록을 찍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엘프 캐릭터로 등장하는 이스마엘 크루즈 코르도바는요, 반지 세계관 속 최초의 라틴계 엘프로 등장을 했는데요. 일부 네티즌의 인종차별적 메시지에 몹시 시달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어프로 등장하는 흑인 배우 소피아 논베테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이런 일이 있자 배우 우피 골드버그는 토크 프로그램 더 뷰를 통해 흑인이 반지 세계관에 들어와 불편한 여러분들은 그딴 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살피라는 충고를 남겼습니다.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와 쇼의 최고 권위상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가 나무주연상,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 이유미도 게스트 배우상을 받은 거 다들 아시죠? 이때 그 밖에도 재밌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우주연상을 받은 건 유포리아의 젠데이아였죠. 특히 최연소 수상일 뿐만 아니라 에미상을 2번 받은 최초의 흑인 여성 배우라는 타이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젠데이아에게 코미디언 키넌 톰슨이 한마디 했죠. Zendaya just turned 26 last week.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26 is a weird age in Hollywood. I mean, you're young enough to play a high school student, but you're too old to date Leonardo DiCaprio. 그 밖에도 쇼 진행자 지미 킴멜이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인터넷이 뜨겁기도 했었죠. 한번 보시죠. And the Emmy for writing for a comedy series goes to Quinta Brunson, Abbott Elementary. 자, 잘 보시면 지미 킴멜이 누워 있습니다. Jimmy, wake up! I won. Jimmy. 네. 지미가 이런 이유를 두고 시상식 초반에 발표된 버라이어티 토크 부문에서 자신이 사회를 맡는 지미 킴멜 라이브가 수상을 못해 불만을 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누군가 수상하는 자리에서 저러고 있는 건 너무 무례하다. 퀸타 브랜슨은 상만 보면 드러누워 있던 지미가 떠오를 듯 재미없고 무개념임, 이런 반응들이 속출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여친 25세 컷오프 썰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레오와 사귄 크리스틴 장으로부터 말이죠. 두 사람은 동갑으로 서로 21살 때 만나 4년을 사귀었는데요. 얼마 전 미국 피플지를 통해 크리스틴은 전 기본적으로 제 사생활을 소중히 하는 편인데 지난 몇 주간 쏟아진 뉴스를 보고 처음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저는 19살 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친구 소개로 만나 21살이 돼서야 사귀기 시작해서 4년을 함께 했습니다. 레오가 타이타닉 비치에 출연했을 때도 사귀고 있었어요. 하지만 25살 생일이 있고 4개월 후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스스로 결정한 거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린 언제부턴가 관계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각자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나이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레오와 카밀라의 이별에 대해선 사실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카밀라가 레오를 진심으로 좋아했을지도 모르지만 각자 인생의 다음 챕터로 가기로 서로 이해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일시적인 이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뭐 상관없잖아요. 네, 어쩌면 우연의 일치가 모여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재 레오는 우크라이나 모델과는 클럽에서 지지 하디드와는 몇 차례 사적으로 만남을 가진 적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을 뿐 누군가와 사귀고 있지는 않다는데요.
올해 27살인 지지 하디드와의 연문설이 솔솔 뜨고 있습니다. 지지는 그룹 원디렉션의 제인과 2015년 11월에 사귄다는 것을 발표. 띄었다 붙였다를 반복하는 띠부띠부 커플이었는데요. 2020년 9월 첫 아이인 딸 카이를 낳고 잘 지내나 싶었으나 작년 10월 깨지고 맙니다. 제인과 지지의 어머니 욜란다와의 불화설도 불거졌고요. 이번에 복수의 관계자가 피플지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레오와 지지는 뉴욕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바가 있고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사귀고 있진 않지만 레오가 지지를 확실히 마음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US 위클리 쪽 정보통에 따르면 되려 레오가 지지를 좋아하지만 지지는 지금 당장은 레오와 로맨틱한 관계가 될 생각이 없어 그저 친구 사이로만 여기고 있다죠. 게다가 온라인상에선 지지가 27살인데 레오가 그럴 리가 없다 라며 여러 의견들까지 올라오고 있는 이때 또 하나의 좀 더 디테일한 보도가 급부상합니다. 두 사람을 알고 있다는 두 명의 관계자가 등판해선 두 사람이 천천히 시간을 들여 관계를 진행하고 있고 몇 달 전 레오와 지지가 친구들과 그룹으로 만나서 놀면서 친해졌지만 이젠 따로 둘이서만 데이트를 하고 있으니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나. 레오는 특히 사귀는데 신중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토요일 밤 뉴욕 소호에서 열린 레오의 친구가 주최한 럭셔리 파티에서도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지난주에도 일정을 함께 보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레오와 지지는 몇 년 전부터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로맨틱한 적은 없다. 둘째, 2019년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트페어에서 레오와 지지의 동생 벨라, 켄달 제너 등과 함께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목격. 셋째, 레오와 지지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소문은 올해 7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회원제 클럽 네드 오프닝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시작됩니다. 지난 8월에도 같은 클럽에서 함께 있었고요. 아마도 레오는 4년간 사귀었던 여친 카밀라와 헤어진 직후 지지와 관계를 쌓아나가는 중으로 보이며 만약 사귄다면 여자친구 25세 컷오프 기록은 27세로 상향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태와 더욱 밀접하게 채널을 즐기실 수 있는 멤버십 묘캐당과 김효태 굿즈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짜라짜라짜짜 끓여놓고 대기 타입쇼. 지금까지 주간 김효태 K였습니다.